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이유진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부가가치세 들어가는 첫 시간이죠. 여러분들과 부가가치세법을 처음 배워 볼 건데, 저는 이제 부가가치세법이 재미있는데 여러분들도 재미를 좀 흥미를 느끼게 제가 해드려야 될 텐데 걱정이 많습니다. 일단 부가가치세법은 세법이에요. 그래서 세법은 되게 딱딱하고 뭐 좀 어려워요 라고 그런 건 다 오해예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오해 아니고요. 진짜 어렵고 딱딱합니다. 사실 교재를 집필을 할 때 제가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저는 세법을 처음 배울 때 그러지 아니한다, 그러할 수도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왜 그럴까요 도대체 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 잘 모르겠고 너무 딱딱하고 어려웠는데 최대한 쉽게 집필할 수 있도록 이제 집필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타 교재보다는 좀 더 범위도 적은 것처럼 보이고 장수도 몇 장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하지만 여러분들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이론 문제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중요하긴 한데, 이 부가가치세법의 개념이 정확하게 잡혀 있어야 실기에 가서 메인 매출점표를 입력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게 부가세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또 전산세무 2급을 또 공부하시는 분들도 부가가치세법이 계속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보도록 할게요. 일단 부가가치세가 뭐냐? 라고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 재화나 용역이라고 얘기가 앞으로 나올 건데, 이 재화나 용역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물건이나 아니면 서비스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제공하는 것들이 물건이냐 재화, 그럼 서비스 같은 거 용역, 건설업 같은 거 용역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이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부가가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10% 계산을 하거나 0% 계산을 해서 납부를 하는 걸 부가가치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A가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C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A가 B한테 물건을 줌으로써 이 부가가치세가 한 번 발생하고요. B가 또 C한테 주면서 부가가치세가 한 번 발생합니다. 이제 거래를 통해서 유통이나 아니면 마지막 소매나 도매 단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것들을 부가가치세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간접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총 몇 가지가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일반 소비세입니다. 일반 소비세라는 거는 소비를 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아요. 소비를 해야만 발생하는 거야. 여러분들도 부가가치세법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 모르게 부가세를 내고 계시는데, 특히 식당 가서 밥을 먹거나 아니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별 그림 그려져 있는 그런 커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가서 내가 커피를 사 마셨을 때 그 커피는 부가세 과세가 되는, 부가세를 내야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저는 부가세를 계속 주면서 사 먹어요. 준다는 건 제가 결제하는 그 4,100원, 4,600원, 5,300원 이 금액에 뭐가 있다?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소비세, 소비를 함으로써 우리가 발생하는 거다. 두 번째, 간접세입니다. 간접세에서 이렇게 써있죠.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납세자가 누구냐면 사업자고요. 담세자가 누구냐면 소비자입니다. 제가 커피를 사 마셔요. 그러면 커피를 살 때 커피값을 결제를 하죠. 커피값을 결제를 하면 부가세를 같이 내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 커피 사장님한테, 사업자한테 내는 겁니다. 그럼 저한테 부가세를 받아서 어떻게 하냐? 이 부가세 받은 부분만큼 세무서에 이 사업자 커피 파는 곳에서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부가세는 내가 납부를 하는 건데, 내가 계속 세무서 가서 나 오늘 커피 사 먹었으니까 3,000원, 나 오늘 커피 사 먹었으니까 500원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몰아가지고 납부를 하는 제도입니다.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르죠. 실제로 납부하는 사람과 갖다 세금을 내는 사람이 다르다. 간접세입니다. 그 다음에 다단계 거래세라고 되어 있는데, 각 거래 단계마다 과세를 해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할 때 A가 B한테 거래하면서 과세하고 B에서 C한테 거래하면서 과세하는 게 다단계 거래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단일세율을 적용합니다.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부가세는 10%예요. 물론 예외적으로 0%도 있어요. 10%도 있고 0%도 있습니다. 근데 0%는 너무나 예외적인 거고요. 기본은 10%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세한다, 과세되는 대상이다 하면 보통은 10%의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신고 납세 제도입니다. 부가세는 나라에서 너 부가세 얼마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가 부가세 다 걷어서 우리 매출 이만큼 해서 지금 부가세 이만큼 사람들한테 받았는데 이거 납부할게 라고 하는 그런 신고 납부 제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물세라고 되어 있는데 인적사항을 고려하지 않아요. 자, 어떤 특징이냐면 소득세와 반대되는 특징인데, 자, 소득세는 이제 전산세무 2급에서 배울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사실 부가세가 소득세보다 좀 더 쉬운데 소득세는 좀 더 관심을 가져요. 왜냐? 내가 회사에서 취업을 하면 연말정산이라는 걸 해야 되면서 그게 소득세에 반영이 되거든요. 소득세에는 관심이 너무 많지만 부가세에는 관심이 소득세보단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몇 명이냐, 내가 엄마, 아빠, 자녀 몇 명의 남편 있냐 없냐, 배우자 소득 있냐 없냐 이런 걸 따져요. 그게 지금 인적과 관련된 부분인데 부가세는 내가 부양을 몇 명을 하든 100명을 하든 200명을 하든 혼자 살든 상관없이 무조건 10%의 세율을 부과한다라는 게 물세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자주 볼 거예요. 너무나 자주 볼 건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납부세액이 된다라는 게 전단계 세액공제법입니다. 자, 세액에서 세액을 빼요. 세액에서 세액을 빼는데 매출 매입이죠. 세액에서 세액인데 내가 판매한 것과 내가 사면서 들어간 부가세를 빼서 납부세액을 계산하게 되죠. 자, 이게 전단계 세액공제법입니다. 여러분들 문제 볼 때 전단계 거래액공제법이라고 한다면 다 틀렸다 오답 처리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소비지국 과세 원칙입니다. 소비하는 나라에서 부가세를 낼 거예요. 자, 어떤 재화에서 이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 적용이 되냐면 수출하는 재화와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 우리가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적용을 하게 되는데 수출할 때 자, 우리 부가세 단일 세율이에요. 그러면서 10%와 0%가 있어요. 그런데 0%는 좀 예외적이에요. 이 0%가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 우리가 0% 부가세를 내지 않는 제도입니다. 왜?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예요. 상대방이 이럴 수 있죠. 저 이제 항상 강의하면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나라가 있고 대한민국이죠. 필리핀이 있어요. 미국에서 핸드폰을 산다고 하는데 똑같은 핸드폰이야. 물론 그럴 순 없겠지만 기술력의 차이가 있겠지만 똑같은 핸드폰인데 우리나라는 1,000원에 팔 거예요. 그러면서 부가세가 10%가 있어서 부가세 100원만큼을 줘. 우린 1,100원을 줘야만 미국에서 우리나라 핸드폰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필리핀은 야 우리는 부가세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1,000원만 주고 사 라고 한다면 똑같은 품질의 A와 B, 대한민국과 필리핀의 핸드폰 누구 걸 사겠어요? 당연히 조금이라도 돈을 덜 줄 수 있는 필리핀 거의 물건을 사겠죠. 자, 수출을 촉진하려면 이 부가세가 일단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수출을 촉진하면 뭐가 좋죠? 외화를 막 벌어들일 수 있죠.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영세율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소비지국 과세 원칙. 소비하는 나라에서 쓸 거다. 수입해올 때는 부가세를 내셔야 돼요. 우리 수출할 때 상대방은 나한테 부가세를 안 내는데 나는 왜 내야 되냐. 자, 수입할 때요. 미국에 내는 게 아니고요. 반대로 미국에서 우리나라 수입해오면 미국에서 내는 거 아니고 혹시 여러분들 직구 이용하시나요? 자, 해외에서 요새는 직구가 많이 하잖아요. 직구를 하면 엄청 싸대요. 저는 최근에 이제 TV나 뭐 이런 가전제품을 좀 사야 되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TV를 이렇게 보는데 개인적인 성격상 이제 한 곳에서 다 몰아 사는 걸 되게 좋아해요. 여러 군데 쇼핑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데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똑같은 상품인데 물론 조금은 다르겠지만 해외에서 사오면 막 50만 원 이상 저렴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그래 그럼 나도 한번 도전해보자 했지만 성격상 이게 쉽지 않으니까 기다리는 것도 싫고 그 주문하면서 작성하면서 이게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안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해외에서 뭔가를 사올 때 세관장을 통해서 수입 물건이 들어오거든요. 세관장이 여러분들한테 부가세를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나라에서만 부가세를 내는 걸로 하자. 그게 소비지국 과세의 원칙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그러면 부가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 사람을 구분할 거예요. 그게 납세 의무자의 구분입니다. 자, 크게는 사업자와 이제 재화를 수입하는 자인데 기본은 사업자예요.
자, 사업자는 어떤 사람을 사업자라고 하냐? 자, 내가 커피를 사 마시러 가면 그 커피 가게 주인이 사업자죠. 영리 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우리가 뭔가를 제공한다면 그런 사람이 사업자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영리성이 있고 사업성이 있고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영리성이 있어야 되는데 또 부가가치의 큰 특징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부가세는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우리한테 영리를 목적으로 세금을 가져가는 건 아니잖아요. 자,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하면 누군가는 속으로 아니다, 막 국가는 영리를 목적으로 세금을 가져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아니잖아요. 아니어도 국가도 이 부가가치세가 발생이 돼서 납부를 해야 된다면 납부를 할 의무가 있어요. 근데 사업자의 기본적인 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기본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업자가 아니어도 어떤 사람이 부가세를 납부를 해야 되냐면 수입하는 사람. 자, 앞에서 소비지구 과세의 원칙을 설명을 하면서 수입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사람이, 소비하는 사람이 부가세를 납부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입을 하는 사람이 납부를 할 겁니다. 이건 개인이어도 납부를 하셔야 돼요. 개인이어도 사업자 여부랑 관계없이 재화에 대해서는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개인이라면 부가세 신고를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세관장이 부가세를 다 계산해서 줍니다. 이만큼 납부해. 그럼 우리는 납부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납세 의무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세 의무자 앞에서 사업자와 소비자로 봤고요. 자, 이번에는 납세 의무자를 분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매우 중요한 표입니다. 자, 크게는요 과세 사업자와 면세 사업자가 있어요. 자, 크게는 이렇게 볼 거예요. 과세 사업자와 면세 사업자. 자, 과세 사업자라고 하면 여러분들 커피 사 먹으면 과세돼요. 이게 부가세를 낸다는 소리예요. 자, 부가세 내는 사업자와 부가세가 없는 사업자예요. 부가세가 없어요. 자, 0%가 아니라 부가세가 없어요. 부가세 없는 사업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부가가치세법을 배우기 때문에 부가세가 없으면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면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가 없어요. 부가세 없어요. 그냥 얘는 없어요. 자, 과세 사업자는 크게 두 개로 구분을 할 겁니다. 자, 일반 과세자냐, 간이 과세자냐. 자, 그럼 간이 과세자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왜냐면 간이 과세자가 더 비율이 적기 때문에 간이 과세자가 아니면 다 일반 과세자예요. 자, 간이 과세자 같은 경우는 기준이 있습니다. 1년에 매출이 얼마 이하면 우리가 간이 과세자로 구분을 할 건데요. 개인 사업자 중에서 자, 법인은 안 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또 법인은 안 돼요. 개인 사업자 중에서 직전 연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19년도면 2018년도, 지금 2020년이면 2019년도 얘기하는 거예요. 직전 연도 공급 대가. 자, 공급 대가라는 말 이제 뒤에서 배울 건데요. 자, 이게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자, 공급 대가 7,000원에 부가세가 700원, 부가세 이제 이거에 대한 10%거든요. 7,000원에 부가세 10%인데, 자, 이 7,000원을 뭐라고 하냐면 공급 가액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어떤 금액이 있어야 10%를 붙일 거 아니에요. 공급 가액에 10%를 붙이는 거거든요. 이 700원은 부가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걸 두 개 더한 게 공급 대가가 돼요. 그래서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4,800만 원 미만이라면 우리가 개인 사업자 중에 간이과세자를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자, 간이과세자가 아니라면 모두 다 일반 과세자가 되는데 일반 과세자는 우리가 법인 사업자냐 개인 사업자냐로 구분을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산회계 1급 같은 경우에는 법인 사업자가 시험 문제 출제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부가세는 이제 이런 거 상관없이 출제가 문제가 됩니다. 자, 이 증빙을 볼 건데 이것도 뒤에 가서 상세히 볼 건데요. 자, 세금 계산서와 계산서, 영수증, 자, 이런 차이를 볼 거예요. 볼 건데 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있는 거. 자, 우리 VAT라고 하면 이제 부가세예요. 자, 계산서 같은 경우는 부가세가 없는 거예요. 아예 0%도 아니고 그냥 없어요.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앞에서 우리 지금 단일세율 적용하고 10%고 0%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그 10%와 0%는요 여기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10% 혹은 0%를 하는 거고 면세는 아예 없다라고 보시면 되죠.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이제 부가세를 공부하면 앞으로 영수증을 자주 보게 될 거예요. 마법처럼 영수증을 봅니다.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앞에 막 별표 있는 거는 뭐
면세 상품에 해당한다 하면서 부가세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는 건 다 과세 10%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가세를 계산한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부가세법을 가르치니까 제가 해외 여행을 갈 때마다 영수증을 꼬박꼬박 챙겨서 그 나라의 부가세는 과연 몇 %인지를 보는 그런 이상한 습관이 생겨서 같이 여행 다니는 사람들이 항상 뭐라 하죠. 그거 어디다 쓸 거냐고 그 영수증. 그럼 저는 예쁘게 접어가지고 나 수업할 때 애들한테 보여줄 거야. 싱가포르 부가세 몇 %고 파리 부가세 몇 %인 거 보여줄 거라고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습관처럼 그래요. 습관처럼.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커피콩 같은 거 면세거든요. 그래서 제가 호주에 한번 갔을 때 커피콩을 샀었는데 가루로 그게 면세인 거 확인하고 아 우리나라랑 똑같다 막 이런 얘기를 혼자 막 했었죠. 같이 간 친구들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해요. 쟤 왜 저러나 막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들 앞으로 보실 때 과세와 면세를 구분을 하셔야 되잖아요. 뒤에서 설명은 드리긴 할 거지만 영수증을 보면서 실생활에서 아 이게 면세구나, 아 이게 과세구나 이렇게 하는 연습들도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해야 돼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실생활에서 돌아다니다가 나는 커피도 언젠간 사 먹을 거고 밥도 사 먹을 거고 영수증 달라고 해가지고 아 그게 10%가 들어가는 거구나 안 들어가는 거구나 아 그게 영수증이구나 세금계산서구나 막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부하시면 조금 더 빠르실 것 같아요. 그러면 세 번째 과세기간을 구분을 할 건데요. 과세기간 여러분들 너무 많이 틀려서 과세기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이 총 2개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1과세 기간에 해당하고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2과세 기간에 해당합니다. 1년을 딱 반절로 쪼갰어요. 6개월에 한 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과세 기간이 중요한 이유는요. 신고 기간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과세 기간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과세 기간은 2개예요. 6개월에 한 번으로 쪼갤 겁니다. 자, 우리 이제 구분을 해서 계속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와 폐업 자의 이 과세 기간을 한번 계산을 해본다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전에도 사업을 하고 있었다면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과세 기간이 똑같이 얘 한 번, 얘 한 번이에요. 6개월에 한 번씩입니다. 간이 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뭐라고 설명드렸죠? 직전 연도 개인 사업자 중에서 직전 연도에 우리가 공급가액 총 매출액이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가 된다라고 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금액 자체가요 영세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골목에 있는 슈퍼 같은 거 우리 집 주변에 있는 그런 슈퍼일 수도 있고요. 좀 자그마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 과세 기간은 하나로 묶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기본은 딱 2개예요. 예외가 되겠죠. 예외.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신규로 내가 사업을 하겠다. 그럼 사업 개시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예요. 자, 신규 사업자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일 날 신규로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럼 이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4월 1일부터 언제까지냐? 4월 1일은 이쪽에 들어가죠. 한 이쯤이 되면 4월 1일 정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 6월 30일까지가 1과세 기간이 됩니다. 그럼 이 과세 기간은요. 7월 1일부터 계속 이제 하는 거니까 12월 31일이 되겠네요. 이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그 속한 기간에 끝나는 과세 기간 시점까지가 여러분들 과세 기간을 구분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폐업자도 동일합니다. 원칙은 자, 예를 들어서 4월 2일 날 폐업을 했다. 자, 그럼 1월 1일부터는 가지고 있었죠.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1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 자, 혹시 10월 20일 날 폐업을 한다라고 한다면 7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이렇게 여러분들 기간 여기 시점이죠. 자, 이 시점대로 과세 기간을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고 기간입니다. 네, 백지가 나왔어요. 제가 칠판에 쓰려고 백지를 만들어 왔습니다. 자, 부가세 신고 언제 하냐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로 구분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법인 사업자는 1년에 4번 부가세 신고를 할 거예요. 1년에 4번. 자, 기본적으로 과세 기간은 6개월에 한 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또 반을 쪼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3개월에 한 번씩 신고할 겁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신고를 하면서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고를 하면서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거 두 개는 뭐예요? 1기 과세기간이죠. 자, 1기 과세기간. 자, 여기에는 2기 과세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1기에 얘는 예정, 얘는 확정이라고 불러요. 자, 얘는 예정, 얘는 확정이라고 부릅니다. 1기 예정, 1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으로 불러요. 명칭이 그래요. 3개월에 한 번씩으로 뚝 잘라서 여러분들 구분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개인 사업자는 기본적으로는 1년에 2번이에요. 그냥 과세기간과 동일하게. 그래서 1기 확정, 2기 확정이라고만 불리웁니다. 자, 대신에 신고는 하지 않되 납부는 하게 되어 있는데 예정고지라는 걸 세무서에서 줘서 4월, 10월 이렇게 예정고지를 납부를 하게 돼요. 자, 그럼 지금 제가 다른 색깔로 좀 써볼까요? 자, 이 시점. 이 시점. 자, 그 다음에 이 시점. 이 시점이 뭐냐면 1기 예정, 2기 예정입니다. 자, 이 시점은 개인 사업자는 신고를 하지 않아요. 신고를 하지 않되 뭐만 한다? 이 두 가지는요. 세무서에서 고지를 해요. 얼마 내, 얼마 내. 직전 연도에 납부했던 금액 50% 딱 잘라서 얼마 내, 얼마 내라고 하는데, 자, 그거 기준으로 납부를 할 거예요. 물론 아니야, 나는 할 거야. 법인 사업자처럼 1년에 4번 신고할 거야.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는데 원칙이 있어요. 그냥 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출이 뭐 3분의 1을 감소하거나 납부할 세금이 뭐 30%로 떨어지거나 이런 기준이 있긴 하지만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보통 안 하죠. 자, 그 다음에 교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간이과세자가 있을 수 있죠. 이 개인 사업자 중에서 우리가 간이과세자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만 신고할 거예요. 1월부터 12월까지를 한 번만 신고하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얘도 똑같이 개인 사업자처럼 신고를 했었는데요. 자, 아무래도 좀 납부할 세금이 적고 신고하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1년에 한 번만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업장 보도록 할게요. 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 등을 이해하고 과세권자가 조세를 부과하는 등의 기준이 되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사업장은 쉽게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죠. 부가세 납부하는 곳이 사업장이에요. 커피를 판다. 그럼 커피를 파는 시점이 사업장이 되겠죠. 그게 사업장입니다. 납세 의무자, 이 사업자가 일하는 곳, 가지고 있는 장소, 사업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가가치세법상에서는 사업장을 납세지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장을 납세지로 정하고 있다가 포인트 되겠네요. 자, 그럼 사업장의 범위를 정해 볼 건데요. 매우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보시면 첫 번째 광업이에요. 광업은 광업사무소의 소재지가 사업장입니다. 자, 두 번째 제조업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예요. 만약에 중간에 뭐만 하나 있다 이러면 되는 게 아니고 이 제품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장소가 제조업의 사업장 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건설업이나 운수업이나 부동산 매매업 같은 경우에는요, 법인이냐 개인이냐에 따라 다른데 법인을 설립할 때요, 법인 등기부등본이라는 걸 내야 돼요. 개인은 없어도 되는데, 자, 그 등본상의 소재지가 사업장이 되고, 개인은 이 법인 등기부등본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자,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생각해 보시면 건설 회사가 있고, 뭐 A 지역에서도 건설하고 B 지역에서도 건설하고 이렇게 건설하게 되잖아요. 근데 아파트 다 지으면 끝나거든요. 개인이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그 장소, 실제로 짓는 장소가 아니라 총괄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업과 조금 다른 건데, 부동산 임대업입니다. 빌려주는 거죠. 매매는 팔아버리는 거고 임대는 빌려주는 건데, 이 부동산이 있는 소재지.
저는 양천구에 지금 살아요. 양천구에 사는데 강남구에 집이 있어. 그리고 강남구한테 있는 상가를, 집이나 상가를 다른 사람한테 빌려줬어요. 그럼 사업장이 어디냐? 양천구가 아니라, 제가 사는 곳이 아니라 빌려준 그 건물이 있는 곳, 강남구가 된다라는 게 지금 이 사업장의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무인 자동 판매업인데 어떤 거? 자판기 얘기하는 거죠. 자판기가 저는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니까 자판기가 층마다 있어요. 층마다 있고요. 어떤 층은 막 2대도 있는 데가 있고요. 그러면 그 장소를 각각 사업장으로 보기에는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없잖아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기계만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무인 자동 판매업 같은 경우에는 그 자판기 주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곳이 분명 있겠죠. 뭐 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자, 그곳이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업장 범위를 판단하실 때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이렇게 구분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신 다음에 다시 한번 강의 끝나고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엄청 중요한 거, 직매장, 하치장, 임시사업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걸 사업장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럼 뭔지를 알아야 구분을 할 테니까 제가 그게 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직매장입니다. 자, 직매장은요, 제가 상품을 제조했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판매를 할 수가 있겠죠. 하나는 제가 그냥 도매나 소매하는 데에서 팔아버릴 수도 있고, 하나는 매장을 하나 여는 거죠. 매장 오픈을 해요. 그래서 어떤 옷가게 같은 데 보면은 자기네들 직매장이라고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본사에서 직접적으로 연결해가지고 관리하는 곳이라고 하면서 직매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직매장은 자기네들이 자기 물건을 갖다 놓고 디스플레이하고 근로자도 고용하고 해가지고 진짜로 판매를 일으키는 장소예요. 이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봅니다. 사업장으로 본다는 건 뒤에서 설명 다시 드리겠지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해야 되고, 이런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사업장이에요. 두 번째, 하치장은요,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고. 이게 딱 이런 일이 있었어요. 참, 이거 부가세 수업을 많이 하니까 부가세에 대한 되게 에피소드가 많은데,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하치장을 애들이 단어들을 너무 어려워하고, 저도 공부할 때 하치장이라는 단어가 너무 어려워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 그거 막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하치장을 쉽게 창고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친구들이 시험 문제 냈더니 하치장이라고 써야 되는데 창고다 라고 써서 제가 그걸 점수를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엄청나게 고민을 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를 해야만 애들이 그게 딱 들어오죠. 하치장이라고 쓴 애들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어렵기 때문에, 단어 자체가 평소에 쓰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창고라고 알려줬더니 창고라고 썼더라고요. 창고는, 이 하치장은 그냥 물건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장소예요. 보관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얘는 사업장을 보지 않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사업장을 보지 않아요. 사업장으로 보려면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된다는 건데, 내가 창고가 3개, 4개, 5개, 6개 있으면 그거 다 사업자 등록증 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업장이 아니라는 게 포인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임시사업장입니다. 자, 임시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박람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즘에 뭐 코엑스 뭐 이런 데 박람회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동생이랑 커피를 너무 좋아하니까 자, 코엑스에 커피 박람회 막 이런 거 갔었는데, 자, 박람회에 들어가시면, 혹시 가보신 분들은 박람회 큰 입구안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안에 또 매장같이 껌껌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나왔어요. 자기 물건들을. 그래가지고 설명도 하고 시음도 하게 해주고 판매도 하고 하는데, 크게 이 코엑스 안에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기 이렇게 다 다르거든요. 판매처가. 그러니까 다 여러 곳에서 각각의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임시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뭐 2개, 뭐 2달, 3달, 뭐 1년을 장사하는 게 아니고 그 기간만 3일, 5일, 막 진짜 길게는 7일, 막 이 정도만 사업을 하잖아요. 그거 하려고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증 내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임시사업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직매장, 하치장, 임시사업장 중에서는 직매장만 사업장을 보고 나머지는 사업장을 보지 않을 거예요. 또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직매장도 우리가 사업장을 보긴 볼 거지만 보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그 특례로 할 때가 있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사업장이다, 아니다 정도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장별 과세 원칙 보도록 할게요. 자, 과세라는 건 부가세를 내야 되는 거, 과세 원칙입니다. 자, 각 사업장은
독립된 하나의 과세 단위로 사업장별로 사업자 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수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신고 의무, 경정 이런 거 얘기하는데, 자 그냥 사업장별로 너네 묶지 말고 나는 하나니까, 사람인 나는 하나인데 주인은 하나인데 내가 사업장에 3개가 있다. 그럼 나는 하나니까 3개 묶어서 하겠어요? 이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원칙은요 사업장별로 하는 거예요. 자, 사업장별로. 자, 우리가 사람은 회계 처리할 때도 그렇죠. 사람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 기준으로, 기업 기준으로 하는 거죠. 자, 여기도 그 기업이 사업장이기 때문에 사업장 기준으로 부가세 신고도 하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받고, 혹시나 부가세 신고가 잘못됐으면 그걸 수정하는 게, 자, 수정이 있고요. 내가 뭔가 잘못했는데 돈을 더 많이 냈어. 그럼 이게 경정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경정도 하고, 자, 그런 부분들은 다 과세 원칙별로, 사업장별로 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사업장별 과세 원칙의 예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은 사업장별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음과 같은 과세 원칙의 예외가 있기 때문에 다음을 살펴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주사업장 총괄 납부입니다. 자, 총괄해서 납부만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데가 있고요. B가 있고 C가 있어요. 자, A는 말 그대로 뭐 본사 정도 되겠죠. 본사. 그다음에 뭐 공장이 이렇게, 뭐 혹은 지점이 있습니다. 자, 뭐 기본적인 건 A, B, C 각각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얘가 본사고 얘가 지점이기 때문에 다 하나로 볼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부가세 신고 하긴 하는데 납부만 한 곳에서 하면 안 되겠니? 라고 하는 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입니다. 그래서 신고를 할 때요, 나 이거 주사업장 A라는 곳에서 총괄 납부 할 거야 라고 한다면 B한테 나오는 100원의 부가세와 C한테 나오는 150원의 부가세, 그 다음 A한테 나오는 빵원의 부가세를 다 더해서 150원만큼을 누가 낸다? A가 그냥 다 내버린다. 원래는 각각 내야죠. A는 부가세 안 내고 B는 100원 내고 C는 50원 내야 되는데,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하면서 A가 다 낼 거야 라고 하는 게 주사업장 총괄납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자 단위 과세입니다. 자, 똑같이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어요. 자, A는 빵원만큼 나고요. 자, 있어요. 자, 있습니다. 자, 빵원이 웬 말이에요? 자, 안 할게요. 자, A와 B와 C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렇게 각각 있어요. A랑 B랑 C가 사실은 A는 본점이고 B하고 C는 지점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보통 뭐 S전자도 그렇고 L전자도 그렇고, 네, S와 L전자라고 했어요. 네, S랑 L도 그렇고, 그다음에 제 이제 친동생이 다니는 회사도 뭐 K로 시작하는 회사도, 자, 이렇게 다 보통은 본사가 있고 지점별로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각각의 우리가 부가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는 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자, 그러면 사업장 단위과세 제도를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사업자 번호가 하나예요. 자, 사업자 번호가 1개입니다. 자, 우리 세금계산서 아직 안 배우긴 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하려면 사업자 번호가 있어야 돼요. 근데 B한테 일어난 거래, C한테 일어난 거래, 사업자 번호가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A라는 곳에 사업자 번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B랑 발생한, C랑 발생한 모든 거래가 다 A한테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가 1장으로 나오고요. 자, 주사업장 총괄납부 같은 경우에 부가세 신고서가 1장, 2장, 3장이 나오는 게 특징이에요. 자, 얘는 부가세 신고서가 사업장 수만큼 나오고, 사업자 단위과세는 부가세 신고서가 1장으로 나오는 게 이 사업자 단위과세입니다. 자, 주사업장 총괄 납부와 사업자 단위과세자의 큰 차이점이죠. 부가세 신고서가 몇 장이 나오냐, 사업자 번호가 몇 개 있냐. 사업자 번호 사업장 수만큼 있고요. 사업자 번호 사업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고서가 하나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 사업자 단위과세자를 신청을 할 때요, 이 B가 만약에 직매장에 해당한다면 우리 직매장도 사업장으로 보지 않을 겁니다. 왜? 어차피 다 하나로 통합해서 신고서 하나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 이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보겠습니다. 사업자라고 판단이 된다면, 사업장이 있다면 첫 번째 하셔야 되는 게 사실 사업자 등록이에요. 세무서 가셔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실 건데 게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 가셔서 사업자 등록증을 낼 겁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인테리어를 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 근데 인테리어 공사에 물어보니까 2달 걸린대요. 그러면 20일 이내에 나는 이거 사업장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세금계약서 계속 발행하려면. 자, 그럴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이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기본적으로 20일이라는 기본 전제를 둬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런데 혹시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미리 신청해서 네가 세금계약서 받고 발행하고 할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 되겠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증을 냈어요. 그럼 사업자 번호를 부여받아요. 그런데 혹시나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수정을 해야 되는 사유가 있다면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사업자 등록증 사항이 변경이 되면은 지체 없이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상호가 변경이 되거나 두 번째는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거나 원래는 제조업을 했던데 나 이제 제조업 안 할 거야 도매업 할 거야. 자, 그러면 이게 변경이 될 거고요. 아니 나 제조업 하고 있는데 부동산도 같이 하려고 부동산 임대업을 넣어요. 그럼 추가가 되겠죠. 자, 주소가 바뀌었어요. 혹은 법인이면 대표자가 바뀌었을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증을 수정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속으로 인해서 이런 사업자 명의가 변경이 됐다면 자, 그런 이 총 5가지 것들은 사업자 정정을 하셔야 되고요. 이 밖에도 사업자 정정을 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다면 하셔야겠죠. 자,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사업자 등록증을 정정을 하신다면 당일에 재발급이 될 수도 있고요. 3일 이내에 재발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문제가 있다.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했어. 그런데 이상한 거야. 주소는 뭐뭐 아파트 101동 101호인데 핸드폰을 제조하겠대.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파트에 과연 핸드폰을 제조할 수 있는 제조시설이 있을까라고 의문이 든다면 방문할 수도 있어요. 방문해서 그 아파트에 갔는데 만약에 진짜 기계가 있어. 깜짝 놀라. 엄마 세상에 이런 아파트에 이런 기계가 있네? 진짜 만들 수가 있네? 라고 한다면 사업자 등록증 내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안 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장 5일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 지금처럼 설명한 진짜 그 아파트에 제조 시설이 있는지 확인해야 돼 라고 했다면 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납세지입니다. 자, 어디를 기준으로 그럼 납부를 할 거냐? 자, 이게 중요한 이유는 세무서가 달라져요. 관할 세무서가 달라지기 때문에 납세지를 설정을 하셔야 하는데 이게 사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를 등을 이행하고 과세권자는 이거 세무서 말하는 거죠. 국세청. 조세를 부과하는 등의 기준이 되는 장소입니다. 국세청에서 뭔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고지를 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얘기를 하고요. 자,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하고 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이니까요.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부가가치세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부가가치세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는지 모르겠어요. 전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설명을 했지만 아무래도 세법이다 보니까 저만 재밌고 여러분들 재미없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되게 중요한 거 많이 배웠습니다. 이론에서 많이 나오는 거 배웠고요. 우리나라 부가가치 특징 같은 거 그런 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오고 그다음 사업장이 어디로 볼 거냐 제조업이면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로 볼 거다 무인 자동화면 아니면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다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중요한 부분들 설명드렸습니다. 직매장, 하치장, 임시사업장, 사업장을 보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요. 주사업장 총괄납부와 사업자 단위과세까지 오늘 여러분들과 많은 걸 한꺼번에 짧은 시간에 했습니다. 물론 다 100% 이해하기 힘드실 거예요. 다시 한번 강의 들어보시고 문제 푸실 때 나 이 부분 좀 잘 모르겠어 라고 한다면 동영상 다시 보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